짚어봅시다. 뭐 시험 본다 뭐 한다 하면서 클리닉 수업이 없어서 좀 빈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68쪽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었을까? 그 다음에 72, 73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덕기 안경 바꿨니? 원래 그거니? 75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되게 지적으로 보인다. 다음 76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유진 5번. 자,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 A, B가 있다. 두 팀이 상대 팀을 이길 확률이 같을 때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 문제 상황이 뭐야? 스포츠 토토죠. 안 하냐? 애들도 토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구 경기, 배구 경기. 또 덕기 또 신나가지고 또, 진짜. 그래서 상대 전적이 2분의 1로 똑같은 두 팀이 있는데,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유제 5번에서 표를 만들 거야. 먼저, 할 게 많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경기에서 A라는 팀이 우리 우승이다. 6번째, 7번째까지 갈 필요 없겠다. 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단 4번을 먼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5번째에서는 A라는 팀이 이기고 끝나야 돼. A라는 팀이 이기고 끝난다는 얘기는 4번의 경기 중에 A는 3번을 이길 거고 B는 1번을 이기면 돼. 그쵸? 그리고 나서 5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겨버리게 되면 A는 총 5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의 우승을 했기 때문에 A팀이 승리하는 거고, 반대로 B가 5번째 경기에서 이기면서 더 이상 경기를 할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4번의 경기 동안 A가 1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면 돼. 자, 그러면 A팀이 우승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4번의 경기 중에 3번 A가 우승을 하고 B가 1번 이긴다. 그리고 나서 뭘 곱해줘야 되죠? 마지막 5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곱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첫 번째부터 4번째 경기까지 A가 3번 우승할 확률,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A가 우승할 확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A와 B의 그 승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조금 더 다르게 되면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상한 거지. 그러면 두 번째, 4번 중에서 3번 B가 우승한다. B를 뒤쪽에다 쓸게. 짠. 그리고 한 번은 B가 졌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B가 우승을 하면 되니까 2분의 1 B가 우승할 확률을 곱해주면 A 또는 B가 5번째 경기에 이기면서 지금 결승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끝나게 될 확률을 구하게 될 거고, 두 녀석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4C3에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 따라서 4 곱하기 16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시행하는 횟수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중에 몇 번이냐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게 되면 식 세우는 부분들이 조금 더 편해질 거야. 오케이? 자, 77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이 78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79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6번 17번부터는 쭉 풀 거야. 17번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4번 또 자, A라는 스위치 B라는 스위치 C라는 스위치 우리가 스위치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전기를 통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전기를 통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지려면 선이 연결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전기가 흐른다. 닫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얘가 문을 닫듯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닫혀 있다가 돼버리고 문이 열려 있듯이 주어진 녀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전구에 불이 켜져야 되기 때문에 A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B와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닫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얘네들 같은 경우를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B하고 C라고 하는 녀석은 모두 닫혀 있지만 않으면 돼.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A는 닫혀 있고 그리고 B, C는 모두 열려 있지 않으면 된다. 항상 이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리고와 또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A가 닫혀 있다는 얘기는 A가 닫힐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B, C는 모두 열려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1에서 B가 열려 있을 확률, 닫혀 있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라는 사건과 C가 열려 있을 확률, 닫혀 있을 확률이 5분의 2니까 5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동시에 벌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날라가니까 5분의 3이 되면서 10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로 주어진 전구에 불이 켜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열려있다, 닫혀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일 수 있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K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A의 K는 2라고 할 거고 6의 약수가 아니면 A의 K는 1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5번 던질 때 K번째에 6의 약수가 나오느냐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느냐가 관심인 부분인 거거든. 그러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6의 약수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녀석 3분의 2가 돼버리겠죠.
1, 2, 3, 6 네 가지가 있으니까. 자, 관심 있는 건 뭐냐면 K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 그럼 첫 번째 시행에 의해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은 3분의 2.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다. 잠깐만요. 그럼 K번째가 아니면 얘네들은 6의 약수가 아니라는 건가? 에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첫 번째 6의 약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첫 번째 6의 약수가 나오지 않고 소리. 자, 죄송합니다.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2라는 수가 될 거고 그 다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1인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다섯 번의 시행 동안 2와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합해서 9가 나왔다는 얘기는 6의 약수는 4번 나오고 6의 약수가 아닌 건 한 번 나와주면 되죠. 맞아요? 만약에 6의 약수가 3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이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9가 될 수 없는 거지. 지금 9가 됐다는 얘기는 이 5개의 수 중에서 4개가 2가 되는 거고 1개가 1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주어진 녀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5번의 시행 중에 4번은 6의 약수가 나타나고 나머지 1번은 6의 약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결국 얘가 9가 됐다는 얘기는 5번 중에 4번은 6의 약수가 나온 거고 1번은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 자,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3의 5제곱이 돼버리니까 243분의 2, 4, 4제곱이 돼버리니까 16이어서 243분의 80. 맞아요? 미안해. 문제를 조금 잘못 읽었어. 오케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 녀석이 9가 됐다는 얘기는 5번의 시행 중에 4번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1번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문제를 이상하게 읽었어요. 이해됐나요? 다음 18번. 자, P, A바 B의 최대값을 찾으라 그랬거든. 그런데 P, A, 바 B라고 하는 녀석은 P, B분의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자,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럼 니들 보고 찾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이 얘기하라고 했거든. 자, 먼저 전체 집합에서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실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란 얘기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자. 확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B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 A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B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까? 작은 녀석이 큰 녀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 아니야? 그치? 지금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보다 크거든? 그 얘기는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큰 거야. 그러면 두 집합의 교집합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큼 두 원소의 개수 중에 작은 녀석의 개수만큼이 겹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작은 걸 고를 거야. 미니멈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걸 고른다라고 생각할 거야. 뭐 중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중에. 맞아? 자, 그 다음에 이 교집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A에다가 B를 더하고 A 교집합 B를 뺀 걸 우리는 전체 집합의 원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단 작거나 같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이의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N,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줄 거야.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는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과 그 다음 두 집합 중에서 작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최대값을 결정지었다는 거거든. 맞아? 그럼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주어진 식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지. 맞아요?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놈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1을 빼주면 되고 이 녀석의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거든. 뭐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 중에 작은 걸 골라낼 거다.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덧셈을 하면 12분의 9. 3, 3은 9, 4, 13이구나. 거기에서 1을 뺐으니까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두 확률 중에 작은 거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는 저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P, A, 바, B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누어 주면 1보다 작거나 같고 얘를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누어 주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대값은 1, 이 녀석의 최소값은 4분의 1. 오케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쓰던 것들 그대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확률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던 내용 떠올릴 수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18번에서 이 내용은 정리해 주시고 설명한 내용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 자, 그럼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느 회사의 직원은 모두 60명이고 19번 문제나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든다고 생각할게. 표를 만든다고 생각할게. 자, 어느 회사 직원은 모두 60명이고 각 직원은 A, B라고 하는 두 부서 중에 한 군데에 속해 있고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에는 각각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를 만들 거야. A라는 부서의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에 대한 수 또는 확률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줄 거고 B라는 부서에서의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표를 만들어줄 거야. 표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자. 짠. 그리고 아이고 전체 인원수는 60명이다. 자, 먼저 첫 번째 A 부서는 20명이고 B 부서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대. 그래서 A 부서의 총 인원수 20명, B 부서의 총 인원수 40명 표를 만들 거야. 다음, 이 회사의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50%가 여성이다. 그럼 20명 중에서 절반이 여자면 나머지도 남자. 자, 그 다음 이 회사 여성 직원의 60%가 여성 직원? 지금 현재 여자애들 전체 몇 명인지 몰라. 그치? 이 X의 60%가 B 부서에 속해 있고 이 X의 40%가
A 부서에 속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x 곱하기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녀석이 10명이다. 그러면 주어진 녀석 정리해서 x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100으로 나타나니까 모두 25명. 아, 그러면 이 회사의 여성은 모두 25명. 그러면 여자 직원이 전체 25명이 되고 A에는 1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뒤쪽에도 자리 있어. B에 속해 있는 여자 직원은 모두 15명. 표를 만들 거야. 표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사의 직원 60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선택했더니 B 부서래. B 부서? B 부서 모두 몇 명인데? 40명. 아, 그럼 이 사람은 40명 중에 한 명이구나. 근데 그 한 명이 여성일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성일 확률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40분의 15가 돼버릴 거고 얘가 바로 P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80, P는 30. 근데 솔직히 이 상황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한 명을 뽑았는데 B 부서인데 얘가 여자일 확률을 물어? 한 명을 뽑았는데 B 부서인데 여자일 확률을 물어? 뭔가 이상하지? 그치? 왜냐면 이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거는 성별이라고 하는 녀석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표현을 예쁘게 하면 여잔데 한 명을 뽑았는데 여자네? 그럼 그 사람이 B 부서일 확률. 그럼 25분의 15.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표를 만들면 마지막에 답을 구하는 게 편해져. 오케이? 다음 20번. 야, 너네들 병원 가면 저 선생님이 되게 잘 봐. 라고 하는 표현 들어본 적 있니?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가끔 그 EBS 같은 데서도 이제 명의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제 선생님하고 비슷한 나이대가 되고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어느 병원이 잘 봐, 유명해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 의심된대. 얼마나 무서워, 놀랍고, 그치? 그리고 나서 열심히 다른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암이야. 근데 다른 검사를 열심히 해봤더니 오진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걸 정확하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암 환자를 암에 걸렸습니다.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을 당신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명의인 거야. 그치? 암에 걸린 사람을 암이 아니에요. 혹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한테 혼돈을 주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표로 접근을 할 거야. 20번 문제도 똑같이 표로 접근을 할 거야. 첫 번째는 실제 암에 걸린 사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진단,
뭐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얘는 진단을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라는 진단.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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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습니다. 실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실제 암에 걸린 사람 보고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암입니다. 이건 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돼버려.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0.95래.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0.9래. 그럼 질문.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진단할 확률은 0.05일까 0.1일까? 0.1인 거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 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가운데 90%를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 나머지 10%는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 내린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할 확률이 0.95다. 그럼 우리는 암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95%를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5%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때 암에 걸린 사람 20명하고 암에 걸리지 않은 80명이 암 검진을 받았대요. 암에 걸린 사람 20명하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80명, 총 100명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 중에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전체 20명 중에 95%만큼은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전체 80명 중에 10%만큼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단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말 그대로 이 인원수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 중에 걸렸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 20명 가운데 100분의 95만큼이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진단받았을 거고, 전체 80명 가운데 100분의 10만큼이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진단받았을 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짠짠 동그라미 하나씩 10분의 9이 18, 190 플러스 10분의 80이 돼버리니까 모두 27명이 당신은 암이에요 라고 진단받은 거고, 100명 중에서 당신은 암이에요 라고 진단받을 확률은 0.27. 제일 많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19번 문제나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서 접근할 거야. 표를 만들어서 주어진 녀석 표를 채워놓고 그 표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A와 B가 독립. A와 B,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 그럼 우리는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 PA 곱하기 PB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할 거야. 근데 이 21번 문제에 재밌는 조건 하나가 주어져 있죠. 뭐? P, B, 바 A라고 하는 녀석이 3분의 1로 주어져 있다. 지금 이 21번 문제에서는 처음으로 주어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니들이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3분의 1. 그런데 A와 B는 서로 독립. 그럼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던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상관없이 서로 같기 때문에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요 첫 번째 조건식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P,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주어진 녀석이 6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는 교집합으로 나타나 있는 확률은 P, A 곱하기 P, B 여집합. 다음 P, A의 여집합, P, B의 여집합 더하기 6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낼 거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 돼버리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식에서 3분의 2 PA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마이너스 A가 일어날 확률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잖아. 거기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2 곱해서 식을 만들어주고 양변에 6을 곱해서 4 PA는 4 마이너스 4 PA 플러스 1이 돼버릴 거고 A가 일어날 확률은 8분의 5. 뭐 구하는 거였지? A 합집합 B. 그지 같다. 자,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A가 일어날 확률 8분의 5. B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24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을 빼주면 되고 주어진 녀석 24로 통분해서 정리합시다. 15 더하기 8 마이너스 5가 돼버리니까 24분의 18 4분의 3 이런 식으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교집합의 확률이 두 사건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거하고 그 다음 요거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률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해 줘. 알았지? 독립은 저거 두 가지 볼 거야. 알았지?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을 할 때는 그냥 이거면 다 끝이야. 그런데 가끔 이와 같이 주어지는 녀석에서는 A가 일어나든 상관없다. 지운다라고 생각할게.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22번. 으차, 으차, 으차. 자, 16개짜리구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쪽 이용해서 우리는 최단 경로를 선택해서 A에서 B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이때 A에서 P로 갈 거야. 그리고 P에서 다시 B로 갈 거야.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 때의 확률과 위쪽으로 갈 때의 확률이 서로 달라. 오른쪽으로 갈 때는 소수의 눈이 나와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 주사위를 굴려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A가 일어나려면 소수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1부터 6까지의 주사위 중에서 소수는 2, 3, 5, 3개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2분의 1.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 확률도 2분의 1.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주어진 녀석이 사건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생각할게.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A라고 하는 녀석에서 P라는 점으로 최단 경로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거든. A에서 P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기 위해선 오른쪽으로 가는 걸 3번만 가야 되고 위로 가는 걸 2번만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A에서 P라는 녀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는 녀석이 A라고 하는 녀석이 3번 나오고 B라고 하는 녀석이 2번 나오게 되면 저 경우에 의해서 A라는 점에서 P라는 점까지 도착하게 돼버려. 다음 P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최단 경로로 움직이기 위해선 A 한 번 나오고 위로 올라가는 B가 2번 생기면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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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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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 B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A, B, B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음 B, A, B로 간다는 얘기는 B, A, B라고 하는 경로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A, A, B가 돼버린다는 얘기는 나 이걸 A로 놓지 않았니? 그치. B, B, A로 놓는다는 얘기는 B, B, A라고 하는 경로를 이동해서 P에서 B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치? 자, 그러면 A나 B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번의 주사위를 던져야 돼. 그 중에서 3번 A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되고 나머지 2번은 B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 그리고 3번의 주사위를 더 던질 거야. 근데 그 3번 중에 A에 해당하는 게 1번 벌어지고 B에 해당하는 게 2번 벌어지면 돼.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32분의 5, 4, 5, 2, 10 곱하기 얘는 8분의 3이 돼버리니까 2 하나 날려주고 날려주면 4, 3, 12, 128분의 15라고 하는 녀석의 확률로 주어진 A에서 B에 도착할 때 P라고 하는 점을 거쳐서 가게 되는 확률이 돼버린다 라고 찾아낼 거야. 맞아? 예전 같았으면 전체 경로의 수 가운데 우리는 P를 통해서 움직이는 경로의 수의 B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접근을 한 거야. 오케이? 다음 윷놀이. 윷놀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도개, 걸, 윷, 모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죠. 아니냐? 명절에 윷놀이 좀 해봤냐? 안 해보지 않냐? 그치? 자, 23번 보시면 U짝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한쪽 면이 둥글고 반대쪽 면은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거든. 이때 U짝 하나를 던질 때 볼록한 면이 위로 나올 확률이 P, 평평한 면이 위로 나올 확률이 1-P. 마찬가지로 윷을 하나 던지게 되면 우리는 볼록한 면이 위로 나오거나 평평한 면이 위로 나오는 2가지 사건 중에 하나밖에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U짝을 4개 던질 때 개가 나올 확률이 도가 나올 확률의 2배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3번에서 4개의 U짝을 던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U짝을 4번 던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개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4개 중에 2개가 볼록한 면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개가 평평한 면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게 개가 나올 확률이 돼버리거든. 그런데 개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도가 나올 확률의 2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가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3개가 볼록한 면으로 나타나고 1개가 평평한 면으로 나타난다.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식 쓰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4C2라고 하는 녀석은 6 곱하기 P의 제곱에 1-P의 제곱이 2 곱하기 4의 P 세제곱에 1-P가 돼버릴 거고 주어진 식의 좌변과 우변에서 2 하나 먼저 날려주시고 P 2개 지워주시고 1-P 1개 지워줍시다. 그러면 3-3P는 4P. P는 7분의 3. 볼록한 면이 위로 나타나는 경우는 7분의 3. 평평한 면이 위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7분의 4.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제일 확률이 낮은 거야? 뭐가 나오는 게 확률이 제일 낮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가 5칸 가나? 그리고 한 번 더 던지고 윷은
네 칸 움직이고 한 번 더 던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거리 나올 확률. 거리 나온다는 얘기는 4개 중에 1개가 볼록한 면으로 나타나고 3개가 평평한 면으로 나타날 거야. P가 7분의 3, 7분의 4로 나타날 거니까 지저분하잖아. 그치? 다음, 이번에는 U시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1개도 P, 즉 볼록한 면이 나타나지 않고 4개 모두 1-P라고 하는 평평한 면이 나타나도록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P1-P의 세제곱 날려주시고 분모에는 1-P분의 4P라는 녀석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P 자리에 7분의 3을 대입하면 7분의 4분의 얘는 7분의 12가 돼버릴 거고 그럼 주어진 녀석은 3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니까 거리 나올 확률은 U시 나올 확률의 3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값이 지저분할 것 같으면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다음. 어디? 자, 안에 꺾기를 곱해서 4 곱하기 7 밖에 꺾기를 곱해서 12 곱하기 7 3 아니냐? 걸 하나 3개 4개 맞는 것 같은데? 맞냐? 다음 24번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일 만큼. 그러면 우리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 만큼.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일 만큼 이동한다고 하자. 그때 4번을 던져서 A에서 출발한 점 P가 다시 A로 도착해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우리 삼각함수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각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각을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앞면이 나왔을 때는 우리 플러스 1만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뒷면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4번을 던질 거거든. 4번을 던져서 A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런데 A에서 출발을 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부터 할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다시 A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섞어서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 경우에는 둘이 더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거죠. 0이 되도록 하려면 플러스 1이 하나,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런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우리가 던질 건 2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2번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4번 돌렸을 때 P라고 하는 점이 처음 출발했던 점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래서 A에서 출발한 점이 다시 A로 도착하는 녀석은 한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버리거나 반대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다. 그리고 얘가 얘기하는 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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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요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돼버려. 자, 그래서 어차피 동전 던지는 부분들이니까 이 녀석은 16분의 1과 이 녀석은 16분의 1이야. 그런데 마지막 녀석은 4번 중에 2번은 얘가 나타나야 되고 나머지 2번은 얘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녀석의 확률을 4번 중에 2번은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뒷면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자. 확률이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구분 지어가면서 문제 봐주실 거고 4C2라고 하는 녀석은 6, 16, 16, 16, 16 세 개 더해서 16분의 8 그래서 2분의 1 오케이? 원래는 4번보다는 7번, 6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재밌기는 하거든. 여섯 번 하면 이 경우에 뭐만 추가시켜주면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만 추가시켜주면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만 추가시켜주면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이 경우에는 구하는 횟수가 조금 달라져. 6번 중에서 5번 플러스 1, 1번 마이너스 1. 이 이항정리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항상 내가 A라는 사건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녀석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잠깐 쉬었다가 라이트셋 문제 가도록 하자. 필요한 내용 등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